5.18 36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5.18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민주평화교류원은 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호남 민심 앞에 용서를 빌고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부교육감에는 분풀이성 인사를 통보해 교육 자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역사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의 설계도 5월 정신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전당이 개관하고 5월이 다시 찾아와도 80년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 원 가운데 광주와 전당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곳이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5월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킨 콘텐츠를 전시하고 민주인권교육의 중심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전당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들어서도록 설계된 것도 5.18 희생자들과 광주 정신을 우러르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민주평화교류원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과 총탄 자국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5.18 재단과 5월 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흔적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원상 복구와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마저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돌아가신 분들한테 내놓을 정말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교류원은 건물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콘텐츠 제작도 80%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달째 공정이 멈춰 있습니다. 5.18 단체의 요구대로 건물을 복원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국과수까지 나서서 조사를 했지만 총탄 자국으로 볼만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고 상황실을 복원하려면 새로 설치한 승강기 등을 다시 철거해야 합니다. 더욱이 리모델링과 콘텐츠 제작에 이미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상황실, 방송실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에서 완료된 이후에 제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이번 건물 복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전시 콘텐츠를 둘러싼 5월 단체와의 이견 때문에 리모델링이 1년이나 지체됐었습니다. 지난 2008년엔 별관 철거 논란으로 2년을 흘려보냈고 이로 인한 공사 지체 때문에 시공사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서두르다 일을 망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5월과 전당의 불편한 동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임을위한 행진곡에 대한 유언비어를 국가보훈처가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보훈처 발표 내용을 보면 임을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양곡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인식을 하게 됐는지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훈처의 이런 입장이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보고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명분은 워크숍이지만 사실은 회초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하고 노력하면 호남의 민심이 되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당선자 123명이 거의 다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워크숍. 시작은 반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호된 채찍질을 하신 호남 민심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경청하고 그리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러 온 것입니다. 우상호 대표는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통해 집권의 가능성을 보여줄 때 호남의 민심도 돌아올 것이라며 당선자들에게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전해듣는 자리에서는 매맞으러 왔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듣는 우리는 정말로 겸허하고 반성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에 앞서 당선자들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의 묘소 앞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습니다. 광주에서는 자격 있는 참석자가 없어서 전남의 이계호 의원이 손님들을 맞았고 따라붙는 지지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광주의 민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민주는 5.18 기념식에도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초리를 맞더라도 자주 오면 마음이 돌아설까 하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교육감에게는 돌연 교육성 연수가 통보됐습니다. 교육부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과 12월. 전국의 교사 3만 7천여 명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치국선언을 냈는데 광주 전남 2,100여 명의 교사도 동참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지시를 내렸고 광주를 비롯한 14개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런 교육부가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가운데 시국선언에 참여한 광주 19명, 전남 34명 등 298명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 포상 지침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정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창에서 배제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사실상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길들이기의 다름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육적인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교육부 입맛에 맞는 교사를 만들어내고 정권의 신여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교육부는 또 황홍규 광주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의 연수 입교를 통보했습니다. 임기 기간 갑작스런 연수도 예외적인 데다가 기간도 3개월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책성 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도 이를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한 비즈니스 센터가 광주 연구개발특구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혁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3파 역할을 할 광주 이노비즈센터가 광주 연구개발특구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덕특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센터로 기술 공급이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기관의 기술과 기술 혁신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벤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또는 광주에 있는 좋은 공공기술을 이렇게 기업에 접목시켜주면 그 기업이 좀 더 빨리 신사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비즈센터 개관으로 광주 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집적 수준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첨단산단과 진곡산단, 나노산단 등 광주와 장성 일대에 모두 6개 지구로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입주 기업과 고용인원, 기술 이전 건수가 2자릿수 이상 증가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즈센터가 기술 벤처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특구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보호막 속에서 신생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토양 안정제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산업이 열매를 맺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광주 이노 비즈센터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도래지로 알려진 영광의 법성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 이기상 기자입니다. 칠산 바다를 품에 안은 산자락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 정상부에는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든 석굴 사원 형식의 사면 대불상이 위엄을 떨치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부처의 일대기가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는 부용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상징문과 타원 건물은 간다라 불교 사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양식하고 절 그 양식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다라 유물관에 들어서면 인도 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영광 법성부까지 들어오게 된 과정과 대승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부조와 불상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백제불교는 구존으로만 내려왔었잖아요. 그걸 영광분에서 고증으로 한 거잖아요. 굴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법성포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백제불교의 탄생을 알리는 볼거리가 충분하고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법성포 단오제도 펼쳐집니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라든가 숲쟁이 꽃동산 그리고 명승 22호로 지정된 그 숲쟁이 공원은 아주 우리 멋진 우리 남도 숲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불교 고승 마라난타가 창간한 영광 불갑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대한 봉축 법요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러분은 국내 여행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여행지에 대해서 만족은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부는 매년 국민들의 여행지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광주는 여행 만족도 면에서 5점 만점에 4.1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건데요. 1년 사이에 무려 5계단이나 올랐습니다.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관광객이 볼만한 볼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숙박여행을 위해서 찾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역시 KTX 개통과 관광 인프라 확충의 효과 때문이겠죠. 국민 10명 중 9명이 매년 국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광주와 전남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서 반가운데요. 우리 지역이 여행 만족도와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1등에 오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문화전당 방문과 서울 거리예술축제와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상호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레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대학생과 청년 상인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7분쯤 강진군 북북동쪽 6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올해 전남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